네,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탄 북극형 2형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실전 배치한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을 실사격하거나 그 장면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올해 첫 미사일 도발에 나선 북한의 속내를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 이제 북한의 토요일이었죠.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예. 그 다음 날 도발을 했습니다. 예.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 2형이란 명칭을 했는데 일단 성공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이게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위력은 어떤지 좀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ICBM 전 단계까지 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 6월 22일에 무수단 미사일을 6차 발사에 성공을 해서 이미 뭐 거리는 400km 정도, 예. 고도는 1,400km 정도 이르면서 이런 미사일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북한은 지금 ICBM을 올해 쏘겠다라고 김정은 신년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지금 이 미사일을 발사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온 이 북극성2라는 미사일은 사실 이전에는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형태의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우리 군에서 그때 관측했을 때 10월 15일과 20일에 그 무수단 7차, 8차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바로 이 북극성 2형의 시험 발사가 아니었나. 그리고 당시에는 실패라고 이제 표현이 됐었지만은 북한은 이제 굉장히 이걸 짧은 시간에 이걸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무수단급 이상의 탄도 미사일이다. 라고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의 진위 여부는 제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런 정도. 게다가 지금 이 미사일 같은 경우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 고체 연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무수단 계열이 액체 연료를 사용했는데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뭐 이 부분도 뭐 이후에 짚어드리겠습니다만 예.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새로운 형태의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을 했다. 그리고 이것이 ICBM 개발을 위한 첫 걸음이다. 이렇게 북한은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군과 국방부가요 이 발사를 2분 내에 탐지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노동급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이후에 무수단급 개량형이라고 발표를 해서 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분 내에 탐지를 했지만은 네. 봤을 때 뭘 보냐면은 레이더에서 궤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탄도가 날아가는 모양새를 보고 이 미사일의 무슨 급을 사거리를, 알고, 그렇죠. 미사일의 사거리를 계산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550km로 올라가고 사거리가 500km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일종의 고각 발사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45도 정도 발사를 했을 때 그럼 몇 킬로미터를 날아갈까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저도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쐈을 경우는 한 70도 정도 각도로 발사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얘를 45도로 쐈을 때는 한 1200에서 1300km 정도 날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거리에 의존했을 때는 노동급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지만은 시험 자체가 어떠한 그 목적을 갖고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거리와 고도만 갖고 이 미사일을 특정하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국방부에서 이걸 정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작년에 수차례 걸친 시험 발사에서도 무수단 성공률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게 무수단을 성공시키는 것 자체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번엔 속도도 빨라졌고요. 엔진 안정성 뭐 이런 게 좀 더 이전보단 개선이 됐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예. 겁니다. 뭐냐면 새로울 게 없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북한 미사일 개발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스커드 뭐 노동 같은 걸 개발해가지고 하는데 얘 가지고는 도저히 ICBM을 못 만드니까 새로운 미사일이 필요했습니다. 예. 조금 더 엔진도 크고 그다음에 좀 크기는 작아도 멀리 나갈 수 있는 미사일. 그래서 이제 무수단의 원형에 해당하는 R-27이라는 구소련제 미사일을 가져와가지고 카피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지상에 배치를 한 게 이 무수단 미사일이었는데 이 R-27이라는 원래 미사일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SLBM이었죠. 그러니까 이 무수단을 가지고 이제 다시 잠수함에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발사했던 게 바로 그 무수단을 좀 크기를 작게 만들어서 잠수함에 넣어서 발사했던 건데 네. 잠수함에 넣고 발사해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게 고체 연료가 아니라 액체 연료를 사용하니까 보존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성능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얘를 바꿔 나갔고 근데 이 바꾼 것은 이제 1, 2년 만에 바꾼 게 아니라 아마 북한이 개발을 두 가지로 했을 거예요. 하나는 이제 액체로
액체로 하고 고체로 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개발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야, 도저히 액체로 안 되겠다 해서 고체로 바꾼 거를 작년에 쏴서 SLBM은 세 차례 쐈죠, 작년에. 그렇죠. 4월에 쏘고 7월에 쏘고 8월에 쐈습니다. 8월 발사는 성공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사실 7월 발사도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는 처음에 한번 공중에서 터트려 보고 그다음에 풀 레인지를 다 쏴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미사일을 한 발밖에 못 쏘니까 그 두 발을 못 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실험을 한 거고 그래서 4월 발사가 성공이라고 보기 어려울지 몰라도 7월 발사, 8월 발사 다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럼 북한은 이미 이거에 대한 기술이 확신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수단하고 이 SLBM하고 사실 같은 미사일이다. 근데 SLBM은 고체로 바꿨다. 그럼 마찬가지로 고체로 바꾼 이 연료를 가지고 무수단에 실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걸 바꿔버리면 아주 쉬운 거죠, 그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 그래서 호환이 되는 만들었습니다.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호환이 되는 식으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듈처럼 만들어서 호환을 시켜놓은 건데, 그러네요. 근데 이번에 좀 만들어놓은 미사일을 보니까 모양새가 좀 틀리다는 거죠. 뭐냐면 이제 그 이전에 무수단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 탄두 부위가 조금 이제 길고 그 약간 젖꼭지 모양으로 이렇게 젖병 모양으로 좀 길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뭐 몽단 연필 모양으로 굉장히 좀 뭉툭하고요. 뭉툭한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저 뭐라고 그럴까 이 1단 로켓에 해당하는 부분도 사실 무수단처럼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무수단보다는 길지 않은데 SLBM보다는 살짝 긴 정도고 여기서 계산해 볼 수 있는 거는 북한이 얘기하는 것만큼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가능성은 낮다. 되려 무수단보다 사거리가 낮을 가능성도 더 길지 있다라고 않다?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00에서 3,000 정도 사이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물론 자세한 데이터는 좀 더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거를 내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손쉽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이 기존의 이 SLBM과 무수단을 막 뒤섞어서 만들어 놓은 이 미사일이 효율적이었다라고 해서 내놓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름대로 퓨전형이군요. 좀 그렇죠. 일종의 퓨전인 예. 거죠. 아, 예. 그렇군요. 네,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이제 액체 그렇죠. 연료에서 고체 연료를 처음으로 바꿨다 이게 있는데 뭐 연료 주입 시간도 그렇고 또 기동성 부분에서도 그렇고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위협적이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근데 액체냐 고체냐의 차이는 이제 그 사실은 효율성을 봤을 때 액체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뭐 네. 기술의 발전인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민간으로 쏠 때는 액체가 좋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공위성을 쏘거나 이제 이런 걸 쏘아 올릴 그렇죠. 때는 네. 그만큼 이 덩치에 비해서 굉장히 힘을 더 잘 내고 추력을 조정할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액체는 비행기처럼 이렇게 엔진 출력을 조절하면서 쏠 수가 있는데 고체는 그게 아니라 출력을 조절 못하면서 그냥 똑같은 출력으로 계속 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단점이 있는데 대신에 장점은 뭐냐면 연료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면 북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미사일 같은 게 문제가 뭐냐면 연료는 연료대로 넣어야죠. 또 산화제라고 해서 이제 공기에 해당하는 걸 넣어줘야죠. 네. 근데 산화제를 넣다 보니까 이 산화제가 굉장히 독성도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가스 마스크 쓰고 막 되게 난리를 치면서 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미사일 하나 발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움직이는 게 포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렇게 고체로 해서 그냥 미리 만들어 놓고 있으면은 곧바로 쏠 수 네.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언제든 실어놓을 수 있고. 그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차량 모양이 바뀌었죠. 지금 우리가 이전에 보던 미사일 발사 차량들은 다 무슨 트럭 같은 거 뒤에다가 수직 봤을 때 세워가지고 쏘는 거였는데 지금은 무슨 탱크 같은 거 위에다가 예. 원통을 해가지고 해서 발사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잠수함 발사 때 활용한 콜드런치 그러니까 이제 그 물 위로 이게 확 밀어 올려가지고 해서 이제 쏘는 그거를 지상에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제 그야말로 잠수함에 썼던 기술을 지상으로 그대로 가져왔다. 근데 이제 이게 고쳐가지고 빨리 대응할 수 있더라. 이게 이제 장점이 된다는 그렇군요. 거죠. 네. 자, 트럼프가 경고를 한 다음 날 미사일을 쐈어요. 그래서 이게 그 트럼프가 물론 실익을 우선시한 사람이지만 예.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대화를 모색할 것인지 강경한 예. 대응할 것인지 이 부분도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쪽에서 쐈는데 그 고개 숙이고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그 이번 한미 연합훈련에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할 것이고 그 전에 이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야 지금 연합훈련 하기 전에 뭔가 메시지를 보낼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전략 자산을 한 번 더 전개한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느 경우에건 지금 이러한 미국의 이런 그 어떤 그 이 경고가 북한에게 통하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그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그 한참 미국에서 뭐 이렇게 대북 선제 타격론 나오고 할 때 미 청문회에서 그 뭐 육해공 각 그 이렇게 부사령 참모 차장급들이 다 나와서 얘기하는 게 우리 지금 두 군데에서 전쟁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북한이 그걸 우습게 보고 그냥 쏴버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냐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다 깜빡 드렸는데
2월 10일에요. 북한 미사일 발사하기 전에 미국에서 ICBM 발사를 했습니다. ICBM 예.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도 북한은 야, 우리 그냥 쏜다. 왜냐? 아무리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고 그다음에 지금 미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정상회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일본이 아무리 정상회담을 해도 우리는 핵 개발 계속 할 거고 미사일 계속 개발할 거고 계속 쏠 거다라는 거를 그대로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우리 군은요, 이 북한 도발에 대응해서요, 뭐 현무 계열의 탄도 예. 미사일을 실사격하거나 그렇게 하는 장면을 공개한다라고 했는데 북한 측이 이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일지도 의문이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북한 선제 타격론까지 다시 네.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은 이제 뭐 현무 계열의 미사일 자체가 사거리는 좀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북한은 무슨 뭐 3,000km 지금 이상 날아가는 거 개발해 놓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사정거리 뭐 한 500km 정도 갖고 뭐 북한이 겁먹겠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근데 이 탄도 미사일의 성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북한보다는 되려 낫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미사일 협정에 묶여가지고 사거리 긴 걸 개발을 못할 뿐이지 미사일 자체의 성능은 북한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가 어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뭐 중국이나 일본을 공격할 것도 아니고 한반도 안에서 북한의 위험만 막으면 되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능력으로서 이 미사일을 충분히 숫자를 갖추고 늘려나가고 그다음에 파괴 능력을 보여주는 거 이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해나가야 될 거고요. 네. 근데 다만 선제 타격론 얘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지금 북한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을 핵으로 가지고 위협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있는 핵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악의 수단 중에 하나로 선제 타격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상황은 우리가 뭐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선제 타격이 말로 떠든다고 선제 타격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용하게 실제 우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선제 타격 능력이라는 것이 의미가 가지려면은 그냥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북한의 핵에 그 핵으로서 대항을 한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에 의해서 미국의 해구산 하에서 상황 하에서 이 선제 타격을 동원을 해야 그래야 북한의 반격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막아가면서 어떤 실질적인 타격이 가능한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 너무 말로만 떠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제 선제 타격론에 대한 대북 선제 타격론에 대한 어떤 검토나 분석이 있을 것이다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 실제로 좀 실현화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겠어요? 충분히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미국이 그 수많은 작전 계획을 갖고 있는 나라가 선제 타격 계획을 안 가지고 있을 리 없습니다. 이미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작전 개념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다 보유를 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실제 어떤 식으로 이제 장비와 전력을 활용해서 써 나갈 거냐 예. 이런 것을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명령을 주면은 군우에서는 이런 걸 실현시켜 나가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한국 국방안보 포럼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